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봐볼 건데, HLB 오늘자에 좀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죠. 지수가 오늘도 코스피도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 만큼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수 하락분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이 나빠졌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수는 언젠간 회복이 돼요. 이 회복이 됐을 때 빠져나간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전이다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HLB인데 이 이유가 자, 이제 기사로도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달에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해서 재도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9월 20일 전에 지금 재신청 서류를 제출하기로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항서제약과 같이 내야 되는 게 문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이 항서제약이요. 중국 기업이잖아요. 중국 기업인 만큼 결국 17일이 추석이거든요. 이 17일 추석 되기 앞뒤 3일간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도 명절 때 차 많이 막히니까 하루 이틀 먼저 출발하잖아요. 중국은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보통 3에서 7일 정도를 먼저 출발을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 만큼 사실상 3일 전부터는 업무가 마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13일 전에 제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당장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제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한 7일 날에 폐암학회가 남아있죠. 이 폐암학회에 HLB도 참가를 하기로 했는데 자 7일부터 10일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 참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학회의 성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발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발표를 준비한다 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나온 실적의 초록에 의한 연구 결과, 임상 결과가 굉장히 자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고 그러기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은 승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는 HLB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좀 아쉽죠? 첫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라는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뺏긴 HLB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한양행이 결국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가져갔죠. 그런데 일단 HLB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조용조용하게 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일을 했던 만큼 조용한 유한양행 처음에 승인받고 나서 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했죠. 승인 될 거다 될 거다라고 광고하는 HLB가 거의 기습 승인급이었죠.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거 우리도 승인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켜줬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다가 승인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제약이나 아니면 특허 이쪽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입장 자체가. 그런 만큼 첫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둘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유로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승인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운 관문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첫 진입의 장벽을 허문 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는 HLB인 만큼 승인에 대한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출되고 나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왜냐 클래스 1은 2개월밖에 안 걸리는 상황이고 클래스 2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결국은 2개월일수록 우리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빠른 승인이 나올수록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테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클래스 1이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왜냐? CMC 실사 때문인데 CMC 실사가 클래스 2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CMC 실사를 하게 되면 그냥 클래스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예방 접종을 한번 맞았던 항서제약과 HLB인 만큼 CMC 실사는 없다라고 FDA가 말했어요. 그 소린 뭐예요? 클래스 1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큼 주주님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페어마켓 7일 날의 페어마켓을 기점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강한 상승 추력이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출에 대한 기대감이죠. 제출되고 나면 일단 상단의 박스권으로 옮겨가고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물량 모았냐예요.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95,000원 못 넘어요. 이 구간 넘어가면 탈출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출이 되고 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게, 탈출 물량이 왜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이 희석됐기 때문이죠. 근데 제출이 되고 나면 이 기대감이 올라갈 거고 이 탈출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빠른 상승을 거칠 만큼 올라가고 있을 때 물량 잡기 쉽지 않아요. 우리 7월 1일 날도 한번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날짜에 갑자기 큰 상승 나오고 나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이 구간에서 매수 못해서 아쉬워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담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 구간에서 담아야 제출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수익 보는 사람은 결국 이 구간에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내일자 장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리스크 헤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7일 날이 페어마켓 개최일인데, 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죠. 일단 주식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 게, 페어마켓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는 맞아요. 그런데 주식 자체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토요일 날 학회 발표를 했는데 만에 하나가 생기죠. 만에 하나 발표 내용이 좋지 않았다면, 이라는 걸 생기고 일요일까지 기다린다면 월요일 장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월요일 장에는 이미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겠죠. 내가 제때 탈출을 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매도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만큼 내일 일단은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주가 일단 장 초반에 눌리고 시작할 거예요.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갭상승 이후에 밀고 내려갈 겁니다. 그 이후에 21선 지지 받는지 혹은 21선이 깨진다면 85,000원의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반등에 나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반등하고 나면 뭐해라? 매수해라. 이 반등점 확인하고 우리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장담하는데 이 구간보다 낮은 구간 없거든요, 이제부턴. 그러면 확실한 저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확실한 저점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단기적으로도 일단 다음 주부터 상승하는 흐름 나올 거고 95,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 제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제출된다라는 날짜가 다가왔을 때 똑같은 소리예요. 리스크의 부담을 지기 싫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장초반에 눌리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쓸어 담아요. 모두 쓸어 담고 나면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리스크 헤지가 나올 때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일부 비중만 하시고 이 저점에서 다시 비중을 채워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결국은 그래요. 여기서 전량 매도 하잖아요. 여기서 전량 매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필수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필수 비중은 남겨두셔야 되는 게 맞고,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만큼 자,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반등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냉정하게 예상이에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의 예상 하락이었어요. 어제 어떻게 됐어요? 상승 나왔죠. 즉 예상하실 수는 있지만 예상이 신념이 되면 안 되고, 내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임하는 자세를 꼭 들이셔야 손절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죠. 매수할 때도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겠지, 한번 조정받았으니 저점이겠지 하고 예상하고 매매를 하시면 그 이후에 더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즉 시장의 평가입니다. 시장의 평가인 만큼 시장의 평가가 나의 생각과 맞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안전하게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서 물량이 잃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 그 잃은 한 주, 두 주가 너무 아쉬워요. 그런 만큼
이 물량 하나라도 털리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습관 꼭 기르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 구간에서 내가 언제가 반등인지를 잘 모르겠다, 적절한 매수 타점 꼭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010-4892-9671 하나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매수 타점 내일 나올 거예요. 좀 강하게 매수할 겁니다. 그런 만큼 매수 타점 꼭 준비를 하셔서 같이 매수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상승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드디어 시작되는 상승 국면인데 여기서 저의 관점은 똑같아요. 일단 13만 원 구간이 이제 전고점이었죠. 이 13만 원 구간 될 때까지 고점이면 일부 비중 계속 매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금액으로 다시 한번 매수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결국은 전고점을 넘어서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신고가니까 매물대가 없죠. 이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는 수요만 받쳐주면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구간 전까지는 물론 수익을 챙기시고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탈출 계획을 세우셔도 되겠지만, 일단 제 기본적인 뷰는 13만 원까지 누가 많은 물량 모으나 싸움이에요. 이게 내 수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비용을 드는 건 없어요. 수익 난다고 해서 제가 비용 요구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지주님들, 뭐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죠. 불발이 나면서 좀 하한가 2번도 강하게 맞았고, 그 이후에 FDA 미팅 결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나 했더니 좀 많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좀 답답함도 많이 겪으셨던 HLB 주주님들인데, 이 결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일단은 다음 주부터도 좀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오늘 유한양행 하락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냐?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지금 유한양행 다음 타자 HLB인 거 다들 알고 있죠. 내일부터 몰릴 거예요, 수급이. 그런 만큼 내일자 한 주라도 더 담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장 뚫어지게 보면서 얻어내는 한 주, 두 주가 결국 나에게 큰 수익 가져다 준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계속 반복하면서 물량 모아갈 거고 수익 만들어 낼 거예요.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오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 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수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